그러니까 지역구 선심성 예산은 이미 국회의원들이 다 했더라고. 벌써? 형은 뉴스 안 봐? 봐. 정영진 축의 매불쇼. 자, 먼저 보수죠. 보수 김갑수 선생님 반갑습니다. 보수됐어요. 보수. 아, 왜 또 기분 나빠하세요? 보수는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다 공부했어요. 보수. 아니 그런 원론적인 공부 말고 네. 그 한국사에서 보수는 아마 태극기부 될 텐데 아니야. 거기는 꼴통이고 그고 거기는 없다. 들어갈 곳이. 그러니까 이런 네이밍을 견뎌야 되겠지 내가. 알겠습니다. 네. 아, 서운해하시네. 그러니까 거기를 잘 좀 챙기세요 평소에. 그래야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나는 한 번도 내가 진보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 최욱 씨가 막 나한테 딱지 붙이듯이 보수야 그러면 신선하기도 하고 다시 태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는 김갑수 아니라 김보수로 부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분을 규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보수라고 해야 되나?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네. 친여 성향의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그거 정확합니다. 아, 친여 친여 성향. 아, 그래요? 뭐 집권 여당 쪽으로 갑니다. 무조건. 아, 요게 정확하군요. 네, 그렇게 보시면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그렇죠. 아, 예. 당분간 이 정권은 하고 같이 갑니다. 말 좀 조심하십시오, 형님. 어떤 쪽에 들어서다니요? 바뀐다 이 말입니까? 아, 솔직하네. 당분간이라고 붙이는 거 솔직해. 종신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예. 반영구적으로 그러니까 어디? 민주당이죠. 어? 왜?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미안해요. 자, 그리고 네. 최근에 저희와 또 함께하고 계시는 네. 분이죠. 상당히 똑똑합니다, 이분이. 이분의 성향은 스스로가 딱지를 붙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시영 대표님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네, 뭐라고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될까요? 중재자 정도로 하죠. 아, 중재자? 싸움 말리는 쪽. 진보예요, 진보. 네고시에이터. 네. 친문으로 봐야겠네요. 대통령 딱지. 자, 세 분과 함께 네.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시사 문제 네. 해설을 좀 들어보는 시간 그럴까요?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가 20대 국회 마지막 아닙니까? 네. 이 정기국회 막판에 뭐 예산안도 걸려 있고 민생 법안도 엄청나게 있고 패스트트랙 법안 등등 여러 현안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199개 법안에 네. 대해서. 그래서 지금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답답합니다. 박지훈 변호사가 이 상황을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다고. 일단 심플하게 두 갈식으로 예. 누구 잘못인지 알고 싶어요. 다 자유한국당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 간명해요. 그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지금. 그 두 가지 우리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안 시키려고 네. 머리를 쓴 게 그러니까 두 가지 패스트트랙 법안이라는 거는 선거제 공수처 선거법 네. 검찰개혁 법안 그런 법안이죠. 아니지요. 아닌데. 선거제랑 유치원 3법이지. 앞으로 될 거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저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략적으로 잘해야 돼. 원래는 한 개나 이런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멍청하게 이것들이? 아니 이럴 수 있잖아요. 국회의원 종복들인데 나의 내일부터 방송에서 보지 못할. 199개 법안을 다 했는데 그 중에 50개 법안은 자신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 네.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지금. 아 자유한국당이 딜레마에 빠졌다. 네. 그래서 그래서 문희상 의장 입장에서는 말이 되느냐 이러니까 다시 했던 말이 유치원 3법하고 뭐 선거법 이런 거만 몇 개만 필리버스터 하겠다 이렇게 다섯 다시 개, 다섯 개. 5개만 아하. 이렇게 입장을 변경한 거죠. 네. 그럴 수는 있겠나 싶어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네. 그냥 뭐 시사 정치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199개의 필리버스터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왜 그렇게 했다고 보는 겁니까? 머리를 못 쓰는 것 같아요. 야 분석 참. 자, 우리 박시영 대표님. 네, 누가 봐도 이상한 199개 특히 자신들이 대표 발의한 것도 있는데 다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 아니, 본인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법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적용하면 될 텐데 왜 다 했나?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단식했잖아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원내 문제는 끌고 나가고 있는 주체인데
중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있어요. 김계루기가. 리더 간에. 황교안이 한번 치고 나갔으니까 이번엔 어. 나경원 자기가 한번 치고 나가겠다. 오. 이런 어떤 강박관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세게 나가야 되겠다. 세게 나간 거지. 나도 대선 후보인데 대선 주자인데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경계심이 뭐 서로 간에 경쟁 의식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니, 근데 최욱 씨 질문에 뭐가 있거든. 그러니까 왜 199개냐 그건 네. 분명히 답이 있거든. 네네. 물리적인 문제 때문이죠. 시간을 끌어야 되겠는데 최대한. 예, 한 안건당 뭐 몇 시간씩 끌면 계산을 하면 그걸로 며칠 번다. 이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이 오래 끌기 위해서 전부 다 걸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저는 지금 몇 년째 주장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박근혜 탄핵과 민주당 집권의 출발점이 그 필리버스터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테러 방지법 때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네네. 그게 되게 원래 필리버스터는 전화번호부 책을 읽는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무조건 시간 끌기인데 네네. 이게 전 국민 앞에 중계가 됐어요.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 정견을 발표하는 스토리를 듣게 된 거야. 은수미 의원 같이 막 10시간씩 5시간씩 어떤 사람 12시간씩 했는데 네. 그게 다 들을 얘기거리가 됐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게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들고 이후에는 여러 사건이 터진 거죠. 근데 나도 이게 또 항상 말하면 오해를 사더라. 지금의 이 오해 안 사기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서로 빤히 속셈을 아는 법안 통과를 하냐 마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민주당 전략이 옳아요. 필리버스터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본회의를 안 여는 게 맞는데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좀 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재밌겠느냐. 민낯이 드러날 수 있다. 12시간 정도 할 사람 있을까요, 거기? 아니 근데 그 중에는 국회의원쯤 하면 노래할걸요? 국회의원쯤 하는 사람들은 말해요. 애국가를 이만큼 불러요, 말하는데. 무조건. 애국가 안 되면. 근데 3절 나는 정도 가사 또 틀려. 이런 현상이 아마 일어나지 근데 않을까. 이게 지금 여론에 어떻게 움직일 건지 여론이 되게 중요할 텐데 되게 이제 여론은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인 것에 움직입니다. 네. 그런데 감성을 자극했거든요. 이번 사안 자체가. 그러니까 기습을 했지 않습니까, 한국당이? 네. 근데 좀 허탕을 쳤는데 특히 이제 민식이 엄마가 등장하죠. 네. 그걸 보면서 울부짖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인질로 잡다니 네. 이런 표현을 하죠. 정치적 흥정의 도구로 왜 삼느냐. 예, 그래서 분노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었고 그리고 쟁점 법안이 민식이 법안은 쟁점 법안도 아닌데 왜 통과 안 됐지?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유치원 3법이거든. 네. 유치원 3법 국민 다수가 동의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학재단에 연루된 의원들이 굉장히 한국당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얼마 전에 KBS에서 단독 보도를 했죠. 한유총의 법률 고문을 그 황교안 대표가 맡았다. 네. 이런 걸 보면 한유총과 굉장히 특수관계다. 네. 한국당이. 그래서 유치원 3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 통과를. 이런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무리수를 둔 겁니다. 실제로 의원별로 4시간씩 하다 보면요. 200개 법안이니까 199개. 네. 그러면 모든 의원이 다 만약에 4시간씩 한다고 치면 이게 8만 시간이에요. 네. 200개를 다 처리한다면 8만 시간이면 1년을 가도 다 처리 못할 정도의 네. 그런 시간이 물리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답을 듣기 위해서 제가 던졌던 질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에 199개 걸었던 이유가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쟁점 법안을 순서를 갑자기 바꿔버리면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199개 다 적용을 했다라고 얘기했고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유치원 3법을 막고 싶은데 여기에다가 필리버스터를 적용해버리면 역풍이 부니까 요거도 먹은. 요 내심 요거는 쓱 가릴 수 있게 물타기로 199개 했다라는 분석을 분석을 왜냐하면 내놓더라고요. 유치원 3법이 제일 뒤쪽에 있었어요. 199개 중에 네. 196, 78, 7, 8, 9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순서가. 네. 그다음에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오신환 원내대표가 그런 중재안을 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국 핵심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안인데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유치원 3법에 동의하거든요. 바른미래당은. 그럼 선거법 문제에 대해서 준연동형 비례제가 적용되는 거에 대해서 한국당이 좀 인정해라. 대신에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타협하자. 그리고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도 기소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공수처가 갖고 있는 힘이 세지면 안 된다. 그래서 좀 권은희 안 정도로 기소심사위원회 같이 좀 제어 장치를 둘 수 있는 안으로 좀 민주당이 그 부분을 좀 양보해라. 그래서 뭔가 타협을 이루자 이런 중재안을 냈는데 저는 중재안이 막판에 통과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한국당에서는 선거법에 대해서는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사실은 네네네. 그런데 물밑에서는 250 플러스 50 그러니까 지역구 250 비례대표 50개로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물밑에서는 오고 갔습니다. 합의가 됐죠. 어느 사실상. 정도는 이루어졌습니다. 네네네. 그러나 그 50석을 둘러싸고 연동형의 비율을 50%를 적용할 건지 40% 적용할 건지 30% 적용할 건지 이거에 따라서 의석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아니, 정의당 선거법이 이제 조금 복잡하다 치고 지금 이제 민식이법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통과가- 국민들이 동의하잖아요. 그럼 이건 또 자유한국당도 하자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부터 먼저 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것만 따로 띄워놓고 할 네.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쟁점 법안 다 처리하자 이렇게 네. 나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 비쟁점 법안 예를 근데 들면 처음에 이제 그렇게 네. 얘기한 거는 사실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게 음. 필리버스터 얘기가 나왔을 때 민식이법은 국회 상정되기 전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음. 그건 뒤늦게 만들어낸 궁색한 논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똑똑해졌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일단은 이거는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이것도 뭐 서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전제는 뭐냐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고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네, 네, 한국당이 선언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비쟁점 법안을 올렸는데 또 필리버스터를 하면 통과 안 돼요. 그다음 한참 뒤에 통과할 수 그리고 없게. 이제 이 또- 노리는 목적은 뭐냐면 임시국회를 예를 들면 정기국회 1월 12일 날 아니 12월 10일 날 정기국회가 끝납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필리버스터로 그 만약에 논쟁을 벌였던 안만 가지고 그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 표결할 수 뒤에.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거기서 다루지 않은 안은 그다음 임시국회 열면 또 다룰 수가 있어요. 네. 시간을 계속 끌 수 있기 때문에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한국당이 선언을 해줘야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풍선 효과라고 네. 우리 김보수님을 입을 틀어 막았더니 와 박시영이 치고 나오네. 말 많네 말 많아. 혼자고 다 하시네. 아, 김보수가 좀 얘기를 해야 네네네. 되는데 그 때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네.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뭐냐면 아 해법이 있습니까? 뭐 제 생각은 단순하게 자, 이 방송이 정리가 내일 나가기 되는데 때문에 망신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한 해, 만에 뭐 온갖 얘기 하는데 네. 간단히 말해서 지금 올라 있는 한 200개쯤 되는 법안을 네. 여당과 그 지지 동조하는 의원들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수가 확보돼 있죠. 네. 네. 근데 그게 네. 기습 처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패스트 트랙이 뭐냐면 330일을 토론한 거거든. 네. 할 만큼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 국회라는 건 수의 논리잖아요.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죽어도 못해서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반대하겠다는 당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모여서 발의를 해서 법안 통과를 하는 게 충분히 정당성 있게 받아들여질 만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집권 여당이 그만큼 양보하고 끌고 또 끌어왔으면 네. 이제는 수의 논리로 통과를 음. 시키고 그걸 관철해도 뭐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든지 뭐 과잉 권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반발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합리적 보수의 태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 저는 100% 동감합니다. 이게 이제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주 그 보수가 또 잘 맞나. 이게 보수인가요? 근데 저는 타협의 여지가 지금 있나 싶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무슨 대화가 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절차대로 좀 이제는 지금 절차가 해라. 다 봤어요. 네. 할 통과시키자. 만큼 했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어제 이제 KBS에서 여론조사 발표됐는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 네. 합의 처리가 안 됐을 경우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 아니면 끝까지 여야 간에 합의 처리해야 한다. 이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어요. 54%인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 다수도 한국당이 끝까지 밥먹을 잡으면 국회 아니요. 의석수에 맞게 표결 처리하라는 얘기. 지금부터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요? 더 이상 협의 같은 거 할 이유가 없어요. 시간만 끌고 발목만 잡을 것 같아요. 거기서 좀 더 과격하게 얘기를 하자면 네.
민생 법안 얘기가 나온 거, 그다음에 개혁 법안들,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플러스 예산안까지 네. 일괄 처리를 해서 내 말이 그리고 그다음엔 거의 국회는 그러면 거의 막장 파행으로 개판 되겠죠. 들어가겠죠. 네. 난 그걸로 선거판까지 가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생각해요. 아니 왜냐? 이게 다수결 원리가 맞습니다. 책임 정치를 하려면 네. 다수결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면 돼요. 선거에서. 아. 그럼 문희상 바로 의장이 욕좀 얻어 먹으면 되지. 바로 뭐. 그거야.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집권하라고 준 거는 권력을 행사하라고 하는 말을 누차 하잖아요. 네네네. 필요할 때 힘을 행사해야 되는데 지금은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도 지지를 받고 수에 있어서도 우위에 있는데 끝끝내 이렇게 끌려다니면 정말 엄혹한 국제 현실에서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헤쳐갈 것이냐 이 얘기 앞에 부딪혀요.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민주당도 가령 선거법에 대해서 뭔가 좀 미온적인 태도가 있는 건 아닌가? 그건 결론 내렸죠. 아, 결론 내렸습니까? 네, 지금 뭐 올린 네. 왜냐하면 민주당 안에도 종래 선거법이 실제로 유리하니까 의석이 더 나오니까. 네. 근데 한국 사회 전반적인 전개 국민의 표수만큼 의석을 점해야 된다는 이 대의를 저버릴 수는 없고 그런 현실주의자들은 더 이상 발을 못 쓰고 무엇보다 이해찬 대표의 태도가 워낙 강경한 거예요. 우리가 민주당이 의석수 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표의 등가성이 확보돼야 된다는 절대 원칙 이걸 저버리지 않을 태도이기 때문에 속마음까지야 모르지만 네. 적어도 이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은 아주 명료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만약에 250 플러스 50 이렇게 만약에 정리가 되면 손해 보는 정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고요. 두 당. 이익을 보는 정당은 정의당과 우리공화당이 이익을 봅니다. 근데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예. 사람들이 투표할 때 전략적으로 또 투표하거든요. 그 전략이 네.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한 20%는 조사를 해보면 네. 정의당을 찍어주겠다 비례대표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국당 지지자 중에서도 10% 이상은 우리공화당을 찍어주려고 합니다. 친박 세력을 키우려고. 아.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왜 이렇게 무리수를 뒀느냐 한국당이 그런 얘기 하는데 한국당이 그동안 했던 행태를 보면 장애 집회 많이 했죠. 그다음에 단식, 삭발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감 자체는 한국당이 갑입니다. 이슈를 끌고 가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여러 번 재미를 보면서 계속 해도 된다 이렇게 좀 판단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중도층이 떠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총선 전국에서는 굉장히 패배할 가능성이 커졌다. 중도층이 등을 돌리는 그런 계기로 다른 건 몰라도 예. 그 선거법은 합의가 아닌 처리가 지금까지 없었다 이런 없었죠. 얘기를 하던데. 정영진 씨가 네. 선거법은 합의가 없는 사례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말에 사로잡히지 맙시다. 왜? 이런 야당의 사례도 없었어요. 이런 야당이 세상에 어디 보세요. 과거에 법안 통과율이 90%에 육박을 했었어요, 대부분. 이번 이번 그 국회가 25%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 모든 안건을 거부하는 야당이 있는 거기에 전례를 어떻게 따지냔 말이에요. 그야말로 이런 국회에도 전례가 없는 거거든. 전향하셨어. 아니 이런 얘기를 아니, 박지훈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원래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양보. 다 한 것 같아. 절차도 다 따졌거든요. 했잖아 이제. 절차 다 했지. 표대지. 저 새끼 미안합니다. 들어오지 않고 저렇게 해박 놓지. 말 실수 네, 아니었지만 실수 아니야. 실수했습니다. 방금 실수 실수 아니잖아. 아니야. 아니 그분들이 안 들어오시는데 아, 이 정도면 네. 저는 완전 성숙됐다고 봅니다. 아. 근데 국회의장만 잘 이렇게 의안 같은 거 잘 처리만 이렇게 올리면 저는 끝난다. 그래서 대통령이 메시지 준 거는 저는 문희상 의장한테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닌가 아마 생각이 듭니다. 저기 아까 있던 필리버스터를 취소하지 않으면 민주당으로서는 한 6, 7일쯤이면 네. 예산을 올릴 겁니다. 예산은 올려야죠. 처리하고 그 부수 법안들 처리한 다음에 첫 번째로 쟁점 법안 중에 아마 선거법을 올릴 겁니다. 거의 그러니까요. 지금 박시영 대표님이 필리버스터 중인 것 같거든요. 그러죠. 왜 이렇게 의욕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아니 근데 좀 딴 얘기지만 지나간 얘기지만 필리버스터 자유한국당이 하는 거 좀 봤으면 좋겠다는 게 이분들은 살원 이력을 대체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그 좀 피를 토하고 얘기할 얘기가 유튜브 이렇게 돌리다 보면 태극기 집회 연사들 있잖아요. 네. 옛날 그걸 직업으로 안보 강사라는 사람들 있어요. 그렇죠. 뭐 때려잡자 김일성하는 사람들 있잖아. 아마 그 논리가 나올 거거든.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근데 그 꼴을 못 보지만 네. 진짜 보고 싶다? 그 사람들 필리버스터 시켜갖고 중계되면 저는 뭐 한 2-3시간
그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이 몇 분 있을까요? 아, 너무 폄하하시는 거예요. 편말하니요. 그건 너무 폄한 것 같아. 아, 읽으면 되는데 써준 거 뭐가 힘들어? 그것도 틀리게 읽을 걸? 아니야. 대여섯 시간씩 써주지 못하니까 이제 되죠. 바닥이 나지. 다만 법안과 상관없는 거는 하지 말라고 아, 얘기를. 그 원래 법안 의원 네. 근데 자기 지역구 노래면 되잖아. 꽃피는 동백섬. 너무 한국당은 무시하는. 영일만 친구여. 논리도 없이 저 조롱으로만 갑니다. 조롱 아닙니다. 조롱으로만 왠지 버텨내고 아니 있습니다. 자기 지역구 얘기하면 그래도 관련 있는 거 아이가? 만약에 그 법안과 전혀 무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제재가 들어갑니까? 아니 무관하다고 누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서울. 아니 가만히 좀 있어봐. 예, 네, 국회의장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 원래는 이제 제지는 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국민적 평가죠, 사실. 아, 언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그러니까 것에 대해 쓰죠. 그러니까 뭐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 뭐 한량 국회- 미달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아, 할 방법 국회의장이 한 번만 더 하면은 네. 퇴장입니다. 이런 거 못 한다는 거군요. 또 노래 더 부르면 되지 뭐. 알겠습니다. 자, 그 꽉 막혀 있는 국회 누가 잘못한 건지 해법이 무엇인지 딱 나왔네. 답은 남아 있네요. 정확하게 간명.